폼과 컨트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고객 현황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자, 1번 수강 고객 현황 쿼리를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폼에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자,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수강 고객 현황이라고 하는 이 쿼리를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을 하는데, 자, 이때 이 폼은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폼에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넘어오면은 지금 테이블과 쿼리와 폼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모든 액세스 개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이블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테이블을 클릭해주면 테이블만 필터링이 되고, 또는 쿼리를 보고 싶다면 쿼리만 필터링을 해줍니다. 자, 모든 액세스 개체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사용 가능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까지 자, 모든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문제에서는 수강 고객 현황이라고 하는 이 폼이에요. 자, 이 폼에 대해서 일단 우린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야겠죠.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폼 자체가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도 되고, 또는 폼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기 메뉴 있죠. 이 보기 메뉴의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아예 열 때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디자인 보기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자, 보기 형태는 디자인 보기로 바꿔줍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바꿔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클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클릭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컨트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눌러보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클릭이 전부 되죠. 자, 이런 개체들을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배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눈금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데이터를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언바운드니까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일단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속성 시트라는 거를 열어서 그 속성 시트에서 바로 데이터 원본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데이터 원본을 설정할 때 속성 시트는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에 보면 이 도구라는 그룹에 속성 시트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열리죠. 이것이 바로 속성 시트가 됩니다. 또는 단축키는 Alt Enter, 아니면 눈금자하고 눈금자 사이에 사각형 영역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 영역을 더블 클릭해도 속성 시트가 열리게 돼요.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이 편하면 더블 클릭해도 되고, Alt Enter를 이용해서 시트를 열어도 되고, 또는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있는 속성 시트를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이때 이 속성 유형, 자, 선택 유형은 폼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탭이 지금 보여요. 이 모두라고 하는 탭은 컨트롤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에 대한 설정을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이제 분류로 나눠 가지고 형식에 관련된 것들,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 이벤트에 관련된 것들, 또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 그러니까 이 모두에 있는 것들을 쪼개 놓은 것이 바로 나머지 4개의 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코드 원본은 아무래도 데이터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이 탭에 보면 똑같이 레코드 원본, 자, 어때요? 레코드 원본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은 이제 쿼리 중에서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쿼리였죠. 따라서 자, 선택 버튼 눌러서 콤보 상자 버튼을 눌러서 자, 수강 고객 현황을 원본 데이터로 하겠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자,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다음 칸으로 넘어가거나 탭키 이렇게 눌러주거나 해가지고 자,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레코드 원본을 일단은 설정을 했습니다. 뭐 별건 아니에요. 문제 나와 있는 그대로 자, 폼에
레코드 원본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 레코드 원본을 수강 고객 현황으로 지정해달라, 설정해달라.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내가 만약에 제대로 되었는지 뭐 확인을 하고 싶고자 한다면 보기 형태를 이제 폰 보기로 바꿔서 보시면 고객 번호, 성별, 수강료, 납부금 다 나오죠. 자, 여기 빈 칸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빈 칸들은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언바운드, 언바운드.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는 따로 수식 같은 걸 이용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언바운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디자인 보기, 내용 확인할 때, 결과 확인할 때는 다시 폼 보기로 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폼에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 라고 했어요. 이 내용 역시 우리가 속성 시트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자, 속성 시트에서 어떤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다 데이터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셔도 되고요. 데이터에로 넘어가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는 추가 삭제를 못하도록 하라.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죠. 추가 가능, 삭제 가능. 자, 예로 되어 있는데, 자, 추가하지 못하게 아니요, 삭제하지 못하게 아니요. 자,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자, yes, no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추가도 못하고 삭제도 못하는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시 그러면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3번. 연속 폼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들은 데이터가 하나만 나왔는데 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게, 자, 이렇게 레코드가 여러 개가 나오죠. 이러한 형태를 연속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폼에 세로 스크롤 막대만 표시되도록, 자, 여기 보면 이게 스크롤 바가 되는데 이 스크롤 막대는 세로 형태만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야 되고, 5번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자, 탐색 관련 단추하고 폼 구분선도 표시되도록 하지 않아야 되고, 또 폼의 최소와 최대화 단추, 자, 최소와 최대화 없죠. 자, 이것 역시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또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넘어왔어요. 다시. 자,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세 번째, 연속 폼의 형태. 즉 지금 폼 보기로 보면 데이터가 하나만 나와 있죠. 자, 이 데이터가 하나만 나올 것이 아니라 자, 여러 개로 나오게 하자. 이것이 바로 연속 폼이 되는데, 이건 이제 모양이죠. 모양이기 때문에 형식 탭에 보면은 이 형식 탭에 기본 보기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기본 보기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바로 단일 폼이에요. 자, 이 단일 폼의 형태를 연속 폼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결과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지금 데이터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게 바로 연속 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뭔가요? 그 다음 문제는 세로 스크롤 막대만 표시되도록 하라. 자, 세로 스크롤 막대니까 속성 시트 모양이죠. 얘도 형식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스크롤 막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스크롤 막대의 지금 모두, 이 모두는 가로 세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보면, 자, 표시 안함도 있고 가로만도 있고 세로만도 있어요. 문제에서는 세로만 표시되도록 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바로 스크롤 막대 세로만,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탐색 단추, 구분선. 자, 탐색 단추, 구분선. 잘 보시면 여기 탐색 단추 이렇게 있어요. 구분선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탐색 단추와 구분선도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 얘를 뭐로? 아니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쉽습니다. 탐색 단추 선택을 하고 아니오. 그 다음에 구분선 선택하고 아니오. 자, 둘 다 아니오로 바꿔줍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바로 최소 최대화 단추였죠. 네, 최소 최대화 단추였으니까,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또 있네요. 최소화 최대화 단추. 자, 이것을 둘 다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자, 뭐만 표시 안함. 자, 표시 안함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최소화도 없고 최대화도 없는,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형식에서 모양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다시 폼 보기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폼 보기로 확인해 보면은 지금 폼의 형태, 창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티는 나지 않지만 지금 형태 자체에서 연속 폼 보기도 되었고, 그 다음에 구분선이라든가 탐색 단추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스크롤 바도 세로 형태만 존재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이죠. TXT 고객 이름과 TXT 주소를 각각 고객 이름 필드와 주소 필드에 바운드 시키시오. 자, 바운드 시켜라. 이건 뭐냐면 연결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죠. 자, 이 언바운드는 연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고요. 이 바운드라고 하는 건 이제 연결한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먼저 7번에 txt 고객 이름이라는 컨트롤과 txt 주소라는 컨트롤에 대해서 고객 이름 필드랑 그 다음 주소 필드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기 형태는 디자인 보기로 가야겠죠. 자, 디자인 보기에 보면 고객 이름 밑에 지금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주소 밑에도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컨트롤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컨트롤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우측의 속성 시트 자체가 지금 txt 고객 이름, 자, 컨트롤 이름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해 줄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데이터에 보면은 컨트롤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컨트롤 원본에서 고객 이름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고객 이름 들어갔죠? 확인해 볼게요. 폼 보기 보면은 고객 이름 이제 나오죠. 네, 주소도 마찬가지. 자, 주소도 연결해 볼까요? 디자인 보기로 바꾸어서 주소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부분 보면은 txt 주소 나와 있습니다. 자, txt 주소를 확인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데이터 탭의 컨트롤 원본 또는 모두 탭에도 있습니다. 모두 탭의 컨트롤 원본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됐으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꿔서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객 이름 바운드 되었고요. 주소도 바운드가 됐습니다. 자, 바운드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연결이다. 바운드는 연결이다. 언바운드는 연결되지 않았다. 자, 이런 의미라 그랬죠. 자, 또 다른 문제를 봐야겠죠. 다음 문제 8번 폼 바닥글의 txt 인원수에는 레코드의 수를 txt 납부금 합계에는 성별이 여인 고객의 납부금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폼 바닥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인원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시고요. 납부금 합계 부분이 있어요. txt 인원수라는 이 컨트롤에는 레코드의 개수입니다. 자, 개수, 횟수, 건수, 인원수 이거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카운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자, 카운트를 생각을 하면은 뭐 백발백중. 그 다음 txt 납부금 합계에는 성별이 지금 여자, 성별이 여인, 고객의 납부금 조건이 들어가 있죠. 자, 요걸 좀 봐야 됩니다.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xt 인원수의 표시에는 자, 별 전체 땡땡 콜론 그리고 요게 바로 레코드의 수가 되는 거죠. 이게 카운트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텍스트고 요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고, 성별이 여인 고객의 납부금 합계는 수강 고객 현황 쿼리와 함께, 자, 쿼리 데이터와 함께 d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 자, dsum은 데이터베이스 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머리,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dsum이에요. 엑셀의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dsum, daverage, dcount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만 기억을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액세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의 바닥글이 있어요. 자, 이 폼의 바닥글에 인원수에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이제 개수가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금의 합계 언바운드라고 역시 되어 있죠. 자, 여기에는 역시 여자인 데이터의 그 합계, 요게 이제 표시가 되면 되는데, 요건 계산이기 때문에
또 함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 선택을 할게요. txt 인원스 컨트롤 확인이 되었으면 컨트롤 원본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공간이 지금 좁아요. 뭔가를 써야 되는데, 따라서 여기다가 뭔가를 쓰기 위해서 여기 옆에 이렇게 점점점 눌러보겠습니다. 점점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식작성기라고 나오게 돼요. 자, 이 식작성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는 한 다음에, 자, 계산식이니까 먼저 는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수식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또 얘기하지만 개수, 횟수, 건수, 인원수, 자, 이럴 때는 카운트라는 거 쓴다 그랬죠. 자, 카운트를 사용합니다. 자, 카운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카운트에서 앞뒤에 붙여줘야 되는 거. 자, 뭘 세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카운트라는 함수는 알고 있죠. 자, 카운트에서 해줘야 되는 거는, 자, 익스프레션으로 갑니다. 자, 이 괄호 안에다가 무엇을 세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레코드를 세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스테리스크 별만 쓰면 됩니다. 액세스에서 개수, 횟수, 건수, 인원수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카운트 괄호 열고 별 괄호 닫고 이걸로 다 끝나요. 일단 이 수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눌러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가보면은 인원수 나오죠. 57. 어때요? 네, 결과값하고 똑같아요. 이거 맞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앞에, 뒤에 내용만 붙여주면 되겠죠. 자, 내용 붙여주겠습니다. 자, 문자니까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해야 되고, 큰 따옴표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다시 또 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써줘야겠죠. 자, 이때 계산에 관련된 것과 일반 문자 연결해 줘야 되니까 이 사이는 이렇게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줘야겠죠. 데이터 연결 연산자 앰퍼샌드 연결하고요. 앞에는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전체, 자, 근데 그냥 전체 아니에요. 별 전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붙여쓰기, 띄어쓰기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붙여쓰기,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이용하고, 그 다음 맨 뒤에는 또 별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자,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문자예요. 특수문자 미음 누른 상태에서 미음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별이 있죠. 네, 요거 하나 쓰고, 나머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복사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또 써도 됩니다. 제가 ESC 눌러서 꺼버렸네요. 그럼 한 번에 마찬가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음 한자 눌러서 별, 그리고 전체 한 칸 띄고 콜론 닫고, 한 칸 띄고 닫고 자꾸 ESC를 누르네요. 그 다음에 사이는 앰퍼샌드로 연결한다 그랬죠. 여기 앰퍼샌드, 그 다음에 여기 사이도 앰퍼샌드 마찬가지로 연결해주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로 별표 또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뭐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제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 뭐 더 해줄 수도 있겠죠. 자, 다 됐으면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알아서 붙여쓰기, 띄어쓰기 다 해준다. 뭐 폭을 이렇게 줄이고 늘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식작성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을 하거나, 자,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디자인 보기로 가보게 되면은 별 전체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57, 그리고 별,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데이터 문자하고 연결을 할 때는 앰퍼샌드로 연결을 한다. 그리고 계산식 개수, 횟수, 건수, 인원수는 자, 무엇으로 한다? 그렇죠. 네, 카운트 괄호 열고 별 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납부금 합계 언바운드 되어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식작성기를 이용해서 컨트롤 원본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는 일단 조건은 성별이 여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납부금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쿼리에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뒷섬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맞는 값들을 이제 더해 주는 게 바로 뒷섬이 돼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제가 식작성기가 아니라 확대 축소 창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이 확대 축소 창은 Shift F2를 눌러서 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자, 뒷섬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자, 뒷섬에는 먼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바로 필드가 들어갑니다. 해당 필드, 어떤 필드냐, 그래서 필드명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쉼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는 필드냐, 즉 테이블이나 또는 쿼리에 있는 데이터, 원본 데이터 얘기하는 겁니다. 레코드 원본 속성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조건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뒷섬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동일하게 점점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잘 모르겠다면 는 다음에, 자, 뒷섬 함수 나오죠. 네, 뒷섬 함수의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익스프레션 도메인 크리테리아. 자, 익스프레션이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져올 거냐, 그 다음 도메인은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익스프레션에서는 여기 이제 식범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들하고 쭉 나와 있는데, 뭐 여기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요 쿼리 뭐 테이블 다 나와요. 선택하면 여기서 찾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 문제 다 알고 있죠. 아까 필드 이름은 납부금이라는 필드야. 납부금.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가져온다고요? 수강 고객 현황이라고 하는 쿼리에서 가져온다. 자, 조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정을 할 때, 네, 성별이 무엇과 같은, 여와 같은,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자, 성별이 같아야 돼요. 여와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자죠. 요거 문자죠. 여는. 예, 문자니까는 얘도 묶어줘야 돼요. 묶어줄 때 바깥쪽에 큰 따옴표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여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묶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산이 잘 안됩니다. 따라서 납부금이라는 필드, 수강 고객 현황 쿼리에서 납부금을 계산해라. 조건은 성별이 여인 경우에만. 자,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다시 확인해 봐야겠죠. 납부금 합계 어때요? 잘 나왔습니다. 자, 수치값 잘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본문의 컨트롤 탭 순서가, 자, 컨트롤 탭 순서가 나옵니다. txt 고객 번호, txt 고객 이름, CMB 성별, TXT 주소, TXT 수강료, TXT 납부금, TXT 미납금이 되도록 설정하라. 자, 이 컨트롤 탭 순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키보드에 탭키가 있습니다. 탭키를 눌렀을 때 이동하는 순서가 돼요. 그 이동하는 순서가 고객 번호, 고객 이름, 그 다음에 CMB 성별, 자, 콤보 성별이죠. 그리고 TXT 주소, TXT 수강료, TXT 납부금, TXT 미납금.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잘 보면은,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슝슝슝 넘어가는 거네요. 형태 보니까. 자, 이렇게 맞춤해라. 뭐 순서를 맞춰라. 그러면 탭 순서는 이제 좀 특이한 곳에 있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속성 시트에서 했는데, 자, 이러한 탭 순서라고 하는 것은, 자, 디자인 보기에서 넘어다니는 거죠. 자, 넘어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옆으로 슉슉슉 이동을 해야 돼요. 자,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머리글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머리글 영역에서 본문 선택 영역이죠.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바로 여기에 탭 순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탭 순서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창에서 사용자 지정 순서라고 해서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순서를 이제 순서대로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순서대로 고객 번호가 있는데, 이 고객 번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됐죠. 한번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올리면 돼요. 고객 번호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고객 이름이 있죠. 고객 이름, 자, 왼쪽에 화살표가 나오면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클릭해 선택한 다음에 다시 누르고 있으면,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자, CMB 성별 선택을 하고 다시 클릭 앤 드래그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 주소, 그 다음 수강료죠.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로 주소 밑에, 그리고 납부금하고 미납금, 자, 순서 역시 바뀌어야 되네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고객 번호, 고객 이름, 성별, 주소, 수강료, 납부금, 미납금,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되었으면 확인을 눌러서 배치를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검수할 때는, 자, 디자인 보기로 가서 탭 키를 눌러서 이동을 해보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전에도 이제 눌러보게 되면은 그 탭 순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맞추어 놓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탭 순서를 설정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문제란 얘기입니다. 자,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10번 txt 고객 이름을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하라. txt 고객 이름은 요겁니다. 자, 이것을 가운데 맞춤, 자, 정렬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뭐 쉬운 내용이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디로 가야 돼요? txt 고객 이름이니까 선택을 해줘야겠죠. txt 고객 이름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이제 정렬에 관련된 거니까 형식이겠죠. 물론 이 모두에서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형식에서 보시면은, 형식에서 쭉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좀 내용이 많으니까, 자,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텍스트 맞춤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중간쯤에 텍스트 맞춤이 있는데, 이 텍스트 맞춤을 가운데,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맞춤을 가운데. 자,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찾기 힘들어. 그런 경우에는 폼 디자인 도구의 형식을 보게 되면 이 글꼴이라는 그룹 쪽에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컨트롤 이름 나오죠. 컨트롤 이름에 글꼴, 크기, 그 다음에 굵게, 기울임꼴, 밑줄, 글꼴의 색상, 배경 색상, 그리고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크기까지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글꼴의 이름, 글꼴의 크기, 텍스트 맞춤, 글꼴의 두께, 밑줄, 기울임꼴, 문자색 다 있죠. 네, 이거 찾기 힘들면 여기서 바로 설정하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왼쪽 바뀌죠. 오른쪽 바뀌었죠. 가운데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확인해 봐야겠죠. 고객 이름 가운데 정렬, 자, 예쁘게 되었네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11번입니다. 본문의 txt 미납금 컨트롤이 폼 보기 상태에서는 표시되지 않도록 표시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폼 보기 상태에 아까 우리 미납금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미납금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되지 않도록 표시 속성을 설정하라.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미납금 컨트롤이니까 디자인 보기에서, 자, txt 미납금 컨트롤 우리가 일단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해 준 다음에 형식을 보면은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지금 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니요 이렇게 바꾸면 뭐 간단하게 표시 안 한다는 얘기죠. 표시 안 됩니다. 자, 이제 미납금 안 나오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자, 표시하고 싶으면은 컨트롤 선택한 다음에 표시를 예, 표시하고 싶지 않으니까 표시를 아니요, 안 보이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12번 txt 수강료
txt 납부금 합계 컨트롤은 1000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고, 자, 1000단위 구분기호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 소수점은 나오지 않도록 하고, 각각의 이제 금액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 금액에 관련된 내용은 1000단위마다 콤마를 설치하게, 1000단위 구분 단위로 구분기호를 집어넣어줘라. 자,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줘야겠죠. 수강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형식에 보면은, 자, 형식과 소수자리 수가 있습니다. 자, 형식은 표준으로 하면 돼요. 표준으로 하면은, 자, 이제 구분 단위가 만들어지고, 소수자리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소수자리 수 0 하면 됩니다. 자, 또 납부금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자, 형식은 표준으로 하고, 그 다음 소수자리 수 마찬가지로 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다 됐나요? 하나 더 있죠? 자, 납부금 합계. 자, txt 납부금 합계 역시 형식을 표준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소수자리 수 0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네, 1000단위 구분기호, 자, 들어가는지 보자고요. 자, 어때요? 수강료, 납부금 합계. 자, 1000단위 구분기호 들어갔으면서, 자, 소수점 표현 안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고객 이름의 첫 글자가 김. 고객 이름이 있는데, 그 고객 이름의 첫 글자가 김인 레코드에 대해 글꼴을 굵게 하고 기울임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 자, 첫 글자가 김이니까 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김씨를 얘기하는 거죠. 자, 김씨에 대해서, 김으로 시작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은 굵게 그리고 기울여서 표시를 해줘라. 뭐 이것도 뭐 조건부 서식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자, 액세스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결과에 이름에만 지금 선택이 된 게 아니라, 요 이름에만 그 굵게 기울임이 적용된 게 아니라 해당 필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객체를 선택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하나 뭐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옆에 눈금자에 보면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때 클릭을 해주게 되면 그 걸리는, 요 선에 걸리는 객체들은 싹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데이터를 먼저 선택해 줍니다. 엑셀의 조건부 서식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자, 그럼 조건부 서식은 폼 디자인 도구에 형식을 보게 되면 컨트롤 서식 그룹에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을 눌러준 다음에, 자, 규칙은 우리가 새 규칙 만들어 줘야겠죠. 자, 새 규칙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때 규칙 유형은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을 사용하는 거죠. 다른 데이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레코드에서 내가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시기.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고객 이름에서 김씨인 걸 찾아야 되는데, 김으로 시작하는 첫 글자가 김이라고 나왔어요. 정확하게 첫 글자가 김. 그러면 첫 글자니까 왼쪽에 있는 글자네요. 왼쪽으로부터 한 글자 가져오는 겁니다. 자, 바로 떠오르는 함수가 있죠. 네, 바로 left라는 함수. 자, 이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함수 이름은 똑같습니다. 자, left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괄호 한 다음에 가져올 데이터, 그 다음에 몇 글자 가져올 거냐,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가져오는 데이터는 고객 이름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 고객 이름이라는 필드에서 몇 글자? 한 글자 가져올 거예요. 한 글자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값이 무엇과 같아야 되죠? 바로 김이라는 글자와 같아야 되죠. 문자니까 앞뒤에 큰 따옴표. 자, 이렇게 해줍니다. 물론 필드일 때는, 이 고객 이름은 필드라 그랬죠. 그러면 앞뒤에다가 이렇게 대괄호 열고 닫고 해줘야 돼요. 대괄호 열고 닫기까지.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다 만들어 주니까 저는 그냥 썼는데, 자, 정확하게 필드나 뭐 테이블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 거는 굵게 처리하고, 그 다음 기울임꼴 처리를 하라.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확인 눌러봅니다. 자, 김인 경우에요. 확인 다시 누를게요. 자, 우리는 이제 다시
폼 디자인 보기를 보면은 자 어때요? 자, 김씨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김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진하고 기울이게 표시가 되더라.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 역시 자, 무엇과 엑셀과 아주 유사하다. 너무 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식 자체는 액세스가 훨씬 더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폼과 그 다음에 컨트롤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중요한 부분은 디자인 보기를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결과 확인은 폼 보기로 다시 결과 확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 그림과 거의 동일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디자인 보기에서 특히 속성 시트를 사용하는 방법, 여기에서 대부분을 다 사용을 하고, 각각의 이 머리글이라든가 본문이라든가 바닥글, 이 이쪽에 없는 내용들은 오른쪽 클릭을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뭐 데이터에는 뭐가 있고 형식에는 뭐가 있고 이벤트 기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떠한 액션이 취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하는 프로시저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이벤트가 되고요. 원본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데이터,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전부 다 형식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푸는데 수월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는 탭 메뉴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창형, 독립된 창의 형태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파일의 옵션을 보면, 자, 이 옵션에 현재 데이터베이스 있죠?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문서창 옵션에 탭 문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뭐 창 겹치기를 사용을 해서 창을 이제 여러 개 배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결과값까지 완전하게 확인해 보시려면은 창 겹치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셔도 뭐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과 컨트롤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